네, 제가 가끔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죠. 진성도 추천합니다. 전립선 사군자, 소변말에서 깨시는 분들, 지구력이 약하신 분들, 면역 기능 강화에 남성 건강에 최고고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에게 2박스에 1박스 더 화끈하게 얹어드립니다. 전화하십시오. 애국 기업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정치권에도 태풍을 몰고 있습니다. 정치 변호사. 네, 이준석. 야, 네, 이준석 이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사남이죠. 네. 이게 벌써 제가 그 건의사랑 회장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진 씨 법률 대리로 들어간 게 당연히 7월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김성진 씨 수사가 시작됐던 거는 조사가 시작됐던 거는 그 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몇 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수사가 시작된 지가 벌써.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대리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좀 있으면 이봉규 법률 대리인이죠. 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이준석이 아니, 고소한 거. 그렇죠. 이준석이 지금 뭐 하버드 고소했잖아. 그 고소했다는 거죠. 예. 연락 받으셨어요? 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연락이 왔군요. 이제 이준석이 고소한 게 접수됐다. 접수됐다. 근데 이제 우리 주소 관할로 이제 이전한다. 그리고 연락 왔더라고. 고소하는 거야. 이준석이 원래가 그게 고소를 할 때 보통은 이제 그 피고소인이라고 그러죠. 피고소인 그 주소로 하거든요. 알아서 처음부터. 근데 이준석이 노원으로 했더라고. 노원으로 했다고요? 야,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홈그라운드에다 해본 거야. 근데 또 하나는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고소를 갖다가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이첩이 된다는 걸 모르고 일부러 그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원이 자기의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해갖고 거기서 한번 받아볼까 생각했어요. 꼼수. 복수 전공. 예, 복수 전공. 복수 전공이냐 아니냐 가지고. 꼼수의 그 어떤 그 규제니까. 예, 그렇지. 근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이준석이가 다시 또 무고죄 추가요? 무고죄 추가네요 이거. 그래서 지금 뭐 지금 김세희하고 강용석을 사실은 고소했다가 지금 무고죄로 검찰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무고죄 추가하면 우리 이제 박사님이 또 김용인 폴리티컬 소장님도 같이 지금 고소를 당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제가 김성진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이봉규 이번엔 변호인이죠. 고소를 당했으니까 변호인으로서 또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게 벌써 작년 10월이에요. 근데 8개월째 지금 이렇게 검찰에 올라가가지고 오래 있었는데 검찰이 신중을 기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들으니까 다 됐다 수사가.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사가 다 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0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김성진이가 이제 사실 활용점정이죠. 딱 가가지고 조사 다 한 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7월 11일 이거 맞습니까? 8월 15일 이거 맞습니까? 이거 비아그라 맞습니까? 시알리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6월 이전에 6월이 다 가기 전에 저는 김성진 부르고 나서 바로 이준석 소환한다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무고죄에 대해서. 그 무고죄. 그거죠. 무고죄. 다른 것들은 성상납은 공소시효가 공소시효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예, 그런데 이 무고죄가 인정이 되면 성상납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무고죄가 인정이 되면 성상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성상납을 감추려 했던 그 증거인멸. 7억 각서. 이것도 다 인정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무고죄가 이제 의미가 그게 6월이에요, 있는 7월이에요. 거죠. 언제가? 지금 그 마지막 김성진 씨가 그러니까 6월 20일 이번 달 20일 날 이번 달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조사가 나간다고요. 그러면 6월이 가기 전에 6월 말 이전에 이준석에 대한 소환 내지 기소가 결정된다. 제가 이제 또 한쪽으로 들으니까 조사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길고 길었던 이준석의 이 분탕질 이게 이제 끝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 이제 분탕질을 한 번 더 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이가 KBS 나갔죠. 그러게. 더 라이브라고요. 이 더 라이브도 정말 그 KBS 주진우만큼이나 이 사회자들이 굉장히 그 최욱이 편파자 아주 정말 뭐, 유명한 놈이죠. 그리고 거기다 또 아주 깐죽깐죽거리고 얄미웠고 이런 자 아닙니까? 이 최욱이라는 자가 그런 더 라이브에 나갔는데 이게 이제 송영기라고 이준석하고 같이 붙인 거예요. 토론을 갖다가. 그 전에도 송영길이 당대표하고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같이 붙은 적은 있어요. 그 티키타카 하면서 의형제처럼 서로 끌어안고 난리 부르스야. 나는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끌어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둘은 그런 사이인데 이걸 다시 붙여놓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송영길은 돈봉투로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무고죄로 이준석 무고죄로 수사받고 있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더군다나
송영길은 자기가 지금 검찰 공화국이다라면서 검찰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그 모략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검찰 나가서 쇼를 2번이나 한 사람인데 그럼 멍석을 깔아주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준석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래서 KBS 이런 이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이제 초빙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미리 알고서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토론 더군다나 이제 보수의 어떤 대표자로서 이준석을 부르는 건 이건 마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송영길도 마땅하지 않지만 그랬더니 우려를 표시했더니 KBS는 아랑곳 없이 해버린 거야. 그리고 사실은 김기현 대표 쪽에서 아마 이준석한테도 좀 우려를 표시했는가 봐요.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나가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준석이가 내가 순천에 가가지고서 방송도 안 나가고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나를 나가지 말라 그런다. 내가 5기가 나서도 더 나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5기가 나가서도 이제 모든 방송에서 부르면 다 나가겠다. 근데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죠. 사실은 이준석이가 순천에 가가지고서 안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딱 그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방송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방송을 딱 끊고 순천에 가 있었어요. 그때가 김남국 코인 터졌을 때. 김남국 코인 터졌을 때. 김남국 코인 터지니까 그렇게 방송을 많이 나가던 애가 방송을 안 나가고 순천에 가 있다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인 하면 또 이준석. 예, 코인하면 이준석. 그래서 김남국 코인 얘기하다 보면 지가 방송에 나가면 결국은 김남국 코인한 얘기하다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저는 숨었다고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김남국 코인이 조금 이렇게 잦아드니까 드디어 이제 또 고개를 내미는 거야. 그래서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방송에 안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정치를 시작한 것이 2011년입니다. 2011년. 그때부터 지금 12년 정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하자면 여기들 가 있는 겁니다. 두시 정치인. 그런데 그 11년 중에서 방송에 안 나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 딱 한 번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순천에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안 나온 거하고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무고죄를 고소했을 때 그때 잠깐 주춤했던 적이 있어요. 한두 달 정도. 근데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번에 김남국 코인 사태 터졌을 때 순천에 가 있는 거. 이게 지가 코너에 몰리고 분리할 때 잠깐 그때만 숨는구나. 잠깐.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정말 방송에 나온 애고 아마 이준석 방송에 나온다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당대표 할 때도 당대표 하면 인터뷰라든지 내지는 묵직한 거 이런 것만 나가지 당대표가 그렇게 작은 거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준석이는 그때도 10개면 10개 하여튼 나오라는 작은 것까지도 다 나갔거든요. 그러던 애가 그야말로 김남국 코인 사태가 터지면서 순천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코인 이 소나기를 피하려고 그랬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얘가 안 나왔던 때가 언제하고 잘 맞아떨어지냐면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거하고도 맞아떨어져요. 그럼 송영길하고 의형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지고서 잠시 동안 안 나왔던 거야. 근데 이게 좀 가라앉으니까 싹 고개를 지금 내미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KBS 더 라이브 나가가지고 송영길하고 무슨 말을 했느냐. 첫 번째 나간 것도 문제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가 문제잖아요. 뭔 말했어요? 자 여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그야말로 그냥 싸잡아서 비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그 싱하이밍 있잖아요. 그 진짜 중국 그 뭐 대사라고 하지만 국장급밖에 안 되고 부국장급밖에 안 되는 이런 자가 그야말로 제1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15분 동안이나 읊으면서 그렇게 윤 대통령을 깠는데 물론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자도 문제지만 싱하이밍도 이것도 아주 그야말로 불안당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란스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고종이란 말이냐? 이 땅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나라 때 우란스카이가 고종한테 압력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청나라 때 압력을 가한 우란스카이처럼 그렇게 갑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란스카이 말이 한번 나왔는가 봐요. 대통령의 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네가 우란스카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죠. 정말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또 그리고 저기 지금 중국 대사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그런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우란스카이라는 말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럼 당신이 고종이냐? 야, 저는 아니 국익 앞에서는 말이죠. 정쟁도 이 국경에서 멈춘다 그러거든요. 국경 앞에서는 이 정쟁도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방송에 나가서 KBS 더 라이브라는 방송에 나가서 송영길하고 얘기를 하면서 송영길의 돈봉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남국의 코인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저번에 잘못된 처신을 얘기하고 중국의 우리에 대한 내정 간섭식의 잘못된 거를 꼬박꼬박 얘기하면 얼마나 점수를 따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윤석열 까대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김기현 까대기. 김기현 존재감 없다. 김기현 존재감 없다.
김건희 한 게 뭐가 있냐? 집권여당 대표. 예, 집권여당 대표에 대고.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야말로 뭐 우리는 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준석이가 1차론, 2차론 뭐 수많은 분탕질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박사님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딱 발표됐을 때 그야말로 역대급 그 아주 썩은 표정. 좋댔다. 네, 그 표정. 근데 거기가 물론 적나라하게 거기서 우리가 이준석을 봤습니다만은 그럼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일도 안 바뀌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성상납 이거는 결국 이제 무고죄로 이제 모든 것이 인정이 되고 결국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요거는 1탄이고 저는 2탄을 하버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이 이제 어차피 이제 고소까지 당할 마당에 제가 뭐라고 고소를 했는가. 먼저 뭐 할 수 있냐면요. 이쪽으로 오면 뭐 서둘릴 필요는 없어요. 이쪽으로 오면 먼저 제 고소장을 갖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고소장을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장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뭐라고 했는지 보고 그 고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으면 무고죄 2탄, 무고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버드에서도 큰 어떤 지금 데미지를 입을 걸로 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김성진 참 머리 좋은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였던 김성진이가 또 이제 이준석을 잡는 데 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버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간 있는 대로 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성진한테. 김성진한테. 근데 김성진이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냐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어요. 이게 인터뷰인지 아니면 조선일보에서 그냥 인터뷰 형식은 아니고 어쨌든 취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취재는 분명합니다. 근데 인터뷰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버드 경제학과 4년. 그때가 언제냐면 집으로 얘기했네. 지가 그때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야. 그런데 하버드 경제학과 4년 이준석이라고 돼 있어. 이름이. 네, 그거 이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거 자료 딱 그것도 하버드 경제학과 4년이 아니 컴퓨터 과학은 없어. 하버드 경제학과 4년은. 이건 전공을 아예. 네, 전공을 아예. 근데 거기였네. 만약에 이게 이준석이가 인터뷰를 해서 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이건 완전히 뭐 이건 빼박이고 만약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기자, 근데 조선일보 기자기 때문에 기자가 안 안 한 말을 경제학과로 옮길 확인을 안 하고서 하버드 경제학과 4년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말이지, 여기 컴퓨터 과학은 없어. 하버드 경제학과 4년이 아예.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겨레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고. 이거 선거 포스터에. 네, 선거 포스터에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무고죄가 자기가 이제 뭐 고소에 따라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무고죄가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하면 무고죄 여부를 따지게 되죠.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서 무고죄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무고죄로 우리가 이제 고소를 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명예훼손만 방어를 하면서 이제 잘못된 걸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2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준석의 왜 이렇게 지금 분탕을 치는가? 아무래도 공천을 받으려면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김기현한테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양스카이 뭐 그런 얘기 한 거, 맞다. 지금 중국이 잘못한 거 아니냐? 싱하임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더군다나 이재명 아무리 다른 건 내가 뭐 모르지만 이번에는 특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점수 딸 수 있고 지 원하는 대로 놓은 병에 공천을 받을지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지 스스로 분당질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5기로도 더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좀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천에 가서 내가 자제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오라는 것도 하나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나오라면 다 나가겠다. 넓게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5기로 나간다고 지금 분당질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볼 수도 있고 뭔가 지금 쫓기고 있다. 그래서 이 무고죄 쫓기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사실은 저는 코인이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의심스러워. 왜 그러냐면 이 코인 얘기가 나오자마자 숨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송 좋아하는 애가. 그리고 돈봉투 나오자마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돈봉투도 의심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준석이가 황보승이 알죠? 황보승이를 수석 대변인으로 앉혔지 않습니까? 그게 이준석이에요. 아하. 근데 그때 지금 논란의 그 황보승이 그때 사실은 황보승이 남편이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이 당으로 친정서를 넣었어요.
진정서를 넣었어. 그럼 진정서가 그게 들어오면 적어도 확인을 하고 대변인에서는 이렇게 저 잠깐 좀 대변인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계속 끌어안고 있었어요.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한 2달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변인직에서 내려왔어요. 하도 말이 많아지니까 그때도. 왜냐하면 이 남편이 계속해서 투서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다음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근데 계속 감싸다가 어쨌든 이제 대변인 내려왔는데 그때도 이 투서 내용을 보면 적어도 윤리위에는 해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리위도 해부도 전혀 안 하고.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준석과 황보승의 관계도 상당히 꺼림칙해요. 이 황보승이가 아주 문제가 많은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유부녀인데 유부남하고 바람난 겁니다. 사업자하고. 이거 뭐 다 밝혀진 거니까. 지금 뭐 자기가 맞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황보승이가 김영호가 공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영호가 공천해가지고 이 황보승이가 김영호 의원실에서 인턴 했었어, 인턴. 이화여대 여자대학교 4학년 다닐 때 그때 김영호 사무실에 가가지고서 인턴을 몇 개월 했어요. 그 2년을 가지고 황보승이가 부산의 중영도, 김무성 거기 영도 여기서 구의원하고 좀 그랬어요. 그 구의원 몇 번 한 거 시의원 한 게 그게 다야. 그런데 이 여자를 갖다가 공천을 주기 위해서 영도를 갖다 비우게 만들고 거기 공천 신청했던 이현주하고 곽규택이라고 있어요. 얘들 저쪽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공동으로 만들고 다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추가 신청을 공천을. 그래가지고 공천을 찜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천이라 그래가지고 김영호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 논란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야말로 황보승이야말로 정말 사천 중에 사천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지금 뭐 의원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내연남에 지금 뭐 기사를 시켰느니 지금 뭐 정치 자금받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국민의힘 유탄을 맞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황보승이하고 어떤 사업가 그 내연남 2시간 42분 전화한 게 있는데 이게 밝혀졌어요. 이게 전부 다 까버렸어요. 내연남이. 그랬는데 여기에 많은 지금 2시간 42분 얘기하면 무슨 얘기는 안 나옵니까? 많은 정치인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민주당의 이정근 발 게이트처럼 황보승이 발 게이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황보승이를 갖다가 쑥 대변인 시키고 그 다음에 감싸고 윤리 징계도 안 하고 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이에요. 그래서 이준석과 황보승의 관계 뭐 이준석은 과연 그러면 돈 봉투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이런 얘기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준석의 이 코인은 과연 이게 안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준석을 목을 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이판 사판이다. 뭐 공천나 뭐 황보승이도 터져버렸고 지금 코인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그냥 무고죄 지금 아무래도 기소될 건 뭐 뻔하고 전공도 또 강시럽이가 목지어 오고 또 우리 박사님이 또 목지어 오고 또 강시럽이가 이 책까지 썼다 그러는데 이거 뭐 지금 이 책 지금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그저 이준석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반대로 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준석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썼잖아요. 근데 거부해야 할 미래가 바로 이준석 내놈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 이준석의 성접대는 사실이다. 그럼 보세요. 재밌잖아요. 아니 박사님은 하버드 별 얘기도 안 했어. 폴리티크 연구소장하고 그냥 뭐 대담하면서 걔 졸업은 했는데 복수연구는 아닌 것 같다. 그죠? 복수연구 아니다. 그 정도를 갖다가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 이건 그냥 고소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준석의 성접대는 사실이다고 김효정들이가 얘기했고 내가 또 떠들고 있는데 이건 왜 고소 안 하는 거야? 하느냐? 성접대 사실이다 그러는데 왜 고소 안 하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띠지예요. 책을 좀 이제 고급스럽게 하려면 띠지를 하잖아요. 그렇지. 띠지를 벗긴 모습이 이거고 여기 이제 재밌어요. 이준석이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써가지고 자기가 뭐 비판과 악담도 수용하겠다. 또 뭐 아주 뭐 그렇게 멋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 좋아 비판과 악담을 해줄게. 그 비판했다고 고소했잖아 지금 나를. 근데 지가 이제 어쨌든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쓰면서 비판과 악담을 수용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고소하면 안 되죠 사실은 박사님을. 그러니까 말로만 비판과 악담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우리 또 이준석 잡는 전사들 전효. 김세희는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그 다음에 또 김소연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한 꼭지씩 여기 썼거든요. 추천사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거부할 미래가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이준석의 미래는 거부해야 되지. 그렇죠. 거부할 미래가 바로 이준석의 미래고 이준석과 같은 정치고 그 썩은 정치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준석 이제 이 무고죄는 이제
종착역이 다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 또 그게 시작이 되네요. 이제 하버드 이제 하버드 이게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코인이 어떻게 네, 터질지 모르고. 또 코인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코인이 이게 아무래도 보통 이상- 예. 맨 지입으로 선거 3번 예. 치를 돈 벌었다고 그랬고.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상해요. 에어드랍 황보승이하고 황보승이도 관계 그렇고 이런 것도. 그것도 그렇고. 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의 거부해야 할 미래가 착착 다가오고 있습니다.